네, 안녕하세요. 트룸의 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이죠.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어요. 더군다나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21,5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결국 뭐냐면 시장이 이제 회복한다? 이런 의문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의문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연준이 이제 피봇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야 우리 이제 금리 그만 올릴게, 심지어 우리는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FOMC에서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FOMC에서 0.75%를 인상하고 우리 더 올릴 거야. 야, 너네 지금 4.5%, 4.75% 예상하지? 야,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게 뭐냐면 우리 연준이 진짜 피봇을 할까?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연준이 일단 자세를 바꾸려면요. 그러니까 원래 피봇이라는 게 뭐예요? 농구를 할 때 이렇게 발을 하나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반대쪽 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거 이제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세를 연준이 바꾸려면 일단 코어 CPI, 이게 델타 값이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코어 CPI가 계속 올라가도 돼요. 근데 이게 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수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엔 아직은 조금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고 이게 지금 기대치인데 기대치랑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머리를 살짝 낮추고 있긴 하다. 그래서 이제 둔화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둘째로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해요. 코어 CPI 안에는요 주택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격이 하락해주면 사실 얘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은 어떠냐,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저 이 집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더 싼 집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이 집을 보러 옵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임금 상승률. 자, 임금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치보다 델타 값이 내려가는 거. 자, 요걸 기대하고 있는데 요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자리 감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데, 자, 결국 뭐냐면요, 얘네는 이제 물가가 안정되느냐, 얘네는 이제 이 물가가 실제 사람들한테 피부에 어떻게 와닿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내려갔어요. 근데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임금은 늘어나고 실업률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 물가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서 사람들한테 와닿기에 야 이거 안전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거나, 혹은 뭐 물가는 내려갔는데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야 이거 시장이 지금 너무 파티잖아, 너무 돈이 많잖아 라고 해서 더 고속도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지, 그리고 실제 CPI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 중에 지금 1개, 2개, 3개, 4개는 100% 충족이 됐고요. 일자리 감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물음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는 왜 갑자기 이런 시장의 피보팅을 기대하는 이슈가 있었느냐?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업률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 실제 결과로는 이전치가 3.5%, 예측치가 3.6%, 실제 3.7%로 이전 대비 0.2%나 증가했고요. 예측치 대비도 0.1%가 높습니다. 즉 뭐냐면 시장이 생각보다 실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연준이 결국 피보팅을 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피보팅이 될 것이냐. 일단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단은 연준이 피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저는 피보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이 이 꿀단지 맛을 알아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꿀단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 허니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골이 같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번 이제 딱 퍼서 먹어보니까 야 이거 해골, 야 이거 당뇨 일으킨다는 거잖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단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른 나라 경제를 죽였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조금 더 견고한 지위를 만들 수 있어졌고, 당장 국내 정치는 안 좋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도권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함부로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혹은 의미가 없다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 기대감으로 금요일날 지수를 상승을 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토해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간선거 전까지만이라도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 더 올리겠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라는 말만 안 해도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미국의 입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의 입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뭘 봐야 될까요? 미국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입을 안 열려면 산업시장에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산업시장에서 입을 연다? 결국 뭐다? IRA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티타늄, 니켈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전주로서의 성격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슈팅을 줄 때 먹고 나오는 식으로,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이 빠져줄 때는 또 매집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티타늄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 테마들로 엮인다고 하면 걔네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 체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 우리 뭐 소위 이제 LCA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얘네 이제 전체 리튬의 전체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리튬 생애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연습만 해도 수익이 꽤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나 악재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매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봅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